안녕하십니까, 풀커입니다. 요즘 1인 창업 또는 부업으로 셀프 사진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에 D100일 셀프 스튜디오 최종 가이드본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런 세팅과 관련해서 영상을 좀 다양하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3.7만 뷰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창업을 잘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그 영상이 5년 전이다 보니까 아직도 제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공간은 있는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장비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지, 기존의 거를 그대로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지속광 조명을 3개를 샀는데 막상 해보니까 세팅 조건이 안 맞아서 다시 중고를 판매를 하시고 제게 문의를 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셀프 사진관이라고 한 특성상 소자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비 하나를 잘못 사서 실패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돈에 대한 리스크도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스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2025년도 8월 현 시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장비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얘기를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2025년도 8월 현 시점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에 대한 어떤 스펙,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니터의 사이즈는 27인치고요. 27인치보다 더 큰 32인치, 더 작은 24인치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27인치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좀 판단을 짓는 게 맞는데요. 첫 번째, 천장의 높이가 2.5m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프리뷰용으로 사용할 거다 하는 경우. 세 번째, 카메라와 지금 제가 서 있지만 이 뒤에 배경이 있겠죠. 배경과 사람의 거리가 4m 아니면 3m 정도겠죠. 그 정도 거리로 많이 멀지 않은 경우, 보통 셀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4m 이내, 많이 쓰시는 분들은 5, 6m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셀프 사진관 같은 경우는 소자본 창업이지 않습니까? 저 장비나 어떤 배경지, 기타, 카메라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하면 500만 원 미만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외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창업에 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현장의 어떤 사이즈는 폭 3m보다 좀 넘고 길이는 한 5, 6m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 경우에서는 모니터가 27인치가 가장 베스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 선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삼성이고 또 LG도 있겠지만 뷰 모니터이기 때문에 성능은 크게 많은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 같은 거는 IPS, 베사홀, 신규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베사홀이 대부분 있지만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베사홀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게이밍 모니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르츠죠. 주사율 같은 경우는 60Hz 정도 이상만 되면 또 웬만한 건 다 그 정도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풀 HD나 QHD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한 조건이라고 하면 27인치의 신규 모니터 같은 경우 대략 예산이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중반에 새 제품을 사실 수가 있게 되고요.
중고로 구매하신다면 더 금액은 떨어지겠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삼성, LG, 벤큐, 델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A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높기 때문에 전문 모니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좀 뺐고요. 콕 집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니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모니터와 이 스탠드하고 연결하는 이 암이 있어요. 이 모니커 브라켓인데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원피벗 브라켓입니다. 원피벗 브라켓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터에 기준을 맞추는데 일반적인 타입이고요. 즉 좌우 확장을 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좀 더 큰 바디도 있고 적은 바디도 있겠지만 조금 각도를 여유롭게 쓰시고 싶으시면 이제 3피벗 브라켓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순간광 조명과 지속광 조명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순간광 조명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속광 조명과 순간광 조명에서 동일하게 400W, 600W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표기되는 와트, 실질적으로 이게 환산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지속광원이 순간광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광량이 실질적인 노출값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설명을 드린 원라이팅으로 작광을 없애는 방식에서 조금 지속광이 광량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순간광 조명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혹 나는 지속광 조명을 꼭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나 아니면은 쓰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잡광에 대한 컨트롤을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 이 조명의 빛색 정면에서 쓰려고 하는 조명, 빛의 색상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창가에서 이제 빛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창가가 오전, 그리고 오후, 그리고 저녁에 따라서 색감의 차이가 반드시 납니다. 그리고 창에서 들어온 빛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해서 쓸 수 있던 차단막,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이런 빛에 대한 색감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도록 준비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스트로보 같은 경우는 스트로보 빛, 그러니까 순간광은 순간광 빛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플리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광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올려놨는데 플리커 현상이 나는 LED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등 자체에서 플리커가 나와서 우리가 세팅도 지속광으로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는다든지 카메라 찍을 때 깜박깜박하거나 아니면 이제 펄스, 줄이 쭉쭉쭉 흘러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실 때 LED 바, 선정등을 설치하신다면 플리커가 없는 조명으로 설치를 해 두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속광 촬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세팅입니다. 세팅값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당연히 매뉴얼 모드를 둔 상태에서 세팅을 하실 거고요. 타임은 125분의 1, 그리고 조리개 F는 8에서 11, 그리고 ISO는 200으로 그냥 고정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 순간광 조명이죠. 이 조명을 꺼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기에 부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찍었을 때 LCD 모니터 창에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 화면이 나오면 아주 잘 찍힌 겁니다. 등이 만약 천장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세하게 어둡게 보이면은 잘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촬영할 주 조명, 플래시 조명의 전원을 켜고, 자, 그리고 나서 조명하고 카메라하고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싱크로 기능, 동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물건을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조명과 카메라를 이어주는 싱크로 선, 하슈라고 드리기 때문에 그걸 꼽은 상태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광량을 조정을 해서 모니터 창 또는 이제 LCD 창에서 정확하게 잘 보이는 광량을 조금 더 올리거나 낮추면은 이제 촬영의 세팅은 기본 세팅 끝이 나게 됩니다. 원라이팅으로 해서 주위 작광이 없는 세팅을 적정 노출을 만들어 둔 다음에 프레임이나 캡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내게 맞는 프리셋을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모노크롬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프리셋을 구매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죠. 일단은 원판 찍어서 적정 노출과 깔끔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보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힌다면 하면 항상 일률적이고 깨끗한 결과물을 뽑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카메라와 이 조명의 앞에 이 막이죠. 예, 막이 지금 앞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명의 세팅 방법을 프론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이 조명이 직선상에서 비치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프론트 라이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5년 8월 시점에서 이 프론트 라이팅법 자체가 아직도 유효한가? 계속 써도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의 결과를 바꾸는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오늘 주제에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프론트 라이팅법은 아직도 셀프 사진관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효하게 세팅을 하시는 게 맞아요. 프론트 라이팅법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 게 그림자 영역이 굉장히 없이 최소화하게 해서 나오는 라이팅법, 온라이팅법이거든요. 이게 사진을 이제 주로 하시는 전문 작가님들은 빗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림의 영역이 어떻게 봅니까? 이제 그림자죠. 이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심심한 라이팅 아니면 너무 입체감이 없는 라이팅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작가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그 반대로 다시 이제 장점을 얘기하자면 그림자 영역층이 가장 없기 때문에 이 피부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제 잡티죠. 그리고 이제 주름 같은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라이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 자체도 제가 이제 정면에서 이제 빛이 좀 최대한 잘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층이 없도록 제가 좀 세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프론트 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상 작가분들은 이제 이런 라이팅법을 선호하지 않지만 뷰티 촬영이나 웨딩 그리고 이제 화보 촬영에서는 이 프론트 라이팅법 아니면은 조금 더 위로 조명을 올려서 하는 버터플라이라든지 이런 촬영들을 지금도 작가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촬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일반 셀프 사진관이 아닌 특별한 이제 라이팅법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조명의 개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전에 각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프론트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그 조명이 일직선상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여도 그림자에 따른 어떤 그 광량에 따른 영향도 어떻게 많이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그 외의 조명 방식, 조명의 이제 30도, 45도, 뭐 90도 아니면은 바로 위에 탑, 천장에서 이렇게 빛을 주는 방식이라면 내 조명의 각도보다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벗어나 버리면 얼굴에 들어오는 빛 자체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방향을 이렇게 트냐 저렇게 트냐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는 영향 받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존의 어떤 포인트, 그 바닥에 이제 X자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벽면에 이 존은 이렇게 섰을 때 가장 잘 나요 라고 하는 결과 이미지를 좀 붙여서 고객분들이 왔을 때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데이터 값 그리고 이제 결과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 이미지를 좀 활용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셀프 사진관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면서 처음처럼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이 팍팍 올라가는 상황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세팅과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잘 찾아서 맞춘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니터 선택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명 그리고 조명에 따른 라이팅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은 늘어나는데 다룬 얘기는 두 가지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기는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스토리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소 지루한 영상일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창업 또는 부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플리커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